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프로들은 8번 아이언으로 170야드를 보내면서도 공이 그냥 그린에 딱 멈추는데 왜 나는 7번을 잡고도 140야드 겨우 넘기고, 아니면 공이 대포동 미사일처럼 수직으로 올라가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풀입니다. 네, 맞아요. 이건 아마추어 골퍼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특히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면 요즘 유행하는 디로프트니 샤프트리니 해도 오히려 공이 잘 안 맞고 뒷땅이 나요. 제대로 된 임팩트도 안 되는데 무슨 샤프트린입니까? 결국은 에이 그냥 6번 들지 뭐 하게 돼요.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무작정 클럽만 바꾸는 건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닙니다. 결국 정확한 임팩트, 적절한 체중이동,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속도 안에서의 효율성, 이게 훨씬 중요해요. 실제로 65마일 스윙 스피드를 가신 68세 골퍼도 힙턴과 컨택만 바꿨더니 120야드도 버거웠던 6번 아이언이 7번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또 스윙은 스피드만이 다가 아닙니다. 공이 쫙 뻗어나가야 기분도 좋고 스코어도 줄어요. 괜히 프로들 흉내내다가 몸만 망가지고 거리도 줄고 게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윙 속도 안에서 어떻게 7번 아이언 비거리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딱딱한 기술이 아니라 느낌과 리듬으로 거리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놀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같은 힘으로도 거리를 확 끌어올리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얼마나 세게 휘두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순서대로 움직이느냐에 달려있어요. 프로 선수들은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이어서 몸통이 가속한 뒤 마지막으로 클럽이 폭발적으로 튀어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요. 이걸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의 작은 움직임이 채끝 끝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이걸 증명한 논문 확인해볼까요? 아마추어와 프로 골퍼의 키네마틱 시퀀스를 비교한 연구에서 실제 3D 모션 캡처로 프로 19명과 아마추어 19명의 스윙을 비교했어요. 스윙할 때 몸의 각 부분, 즉 골반, 몸통, 팔, 그리고 클럽이 어떤 순서로 또 언제 최고 속도에 도달했는지를 비교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프로 골퍼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운스윙 때 골반, 몸통, 팔, 클럽 이 명확한 순서대로 각 부분의 회전 속도가 차례차례 최고점을 찍었어요. 마치 4명의 주자가 완벽한 타이밍에 바통을 이어받으며 속도를 폭발시키는 개주 경기처럼 말이에요. 몸 중심인 골반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어 회전 속도를 최고로 높인 뒤 그 에너지를 몸통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몸통은 그 에너지를 받아 가속했다가 팔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이 클럽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며 임팩트 순간 엄청난 헤드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은 어땠을까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추어들의 평균적인 속도는 골반, 팔, 몸통 순서였어요. 몸통이 충분히 회전하며 힘을 모아주기도 전에 팔이 먼저 급하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개주로 치면 3번 주자가 2번 주자를 앞질러 달려나가는 격일까요? 진짜 이러니 힘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프로들은 이 순서와 타이밍이 매 스윙마다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어땠을까요? 타이밍의 편차, 즉 표준 편차가 프로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스윙을 할 때마다 그 순서와 타이밍이 제멋대로였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잘 맞는 날과 안 맞는 날의 차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프로들은 정해진 순서를 착착 지켜서 몸 전체로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우리는 순서가 꼬여서 힘이 세고 협응도 덜컹거린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골반에서 시작된 힘이 클럽까지 전달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한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끝까지 가속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감속에 있어요. 채찍을 생각해볼까요? 한 마디가 최고 속도에 닿자마자 확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순간 폭발적인 에너지가 다음 마디로 넘어가죠.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채찍 끝에선 어마어마한 속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프 스윙도 똑같습니다. 골반이 먼저 회전해 최고 속도를 찍고 바로 감속해요. 그때 생긴 힘이 몸통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몸통도 회전을 이어가면서 다시 감속하고 그 에너지가 팔로 넘어가죠. 팔이 마찬가지로 감속하며 클럽으로 힘이 전달돼요.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연구에 사용된 실제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왼쪽은 프로 골퍼예요. 그것부터 확인해볼게요. 아래쪽부터 골반, 몸통, 팔, 클럽 순서대로 각 곡선이 순차적으로 장점을 찍고 내려와요. 정말 아름다운 계단 형태를 보여주죠. 각 신체 부위가 부드럽게 가속했다가 감속하며 다음 주자에게 에너지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 오른쪽 아마추어들의 그래프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아마추어는 몸통이 정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팔이 먼저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팔이 먼저 튀어가면서 몸통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발로만 치는 스윙이에요. 두 번째 아마추어는 더 심각해요. 골반과 몸통이 임팩트 전 뚜렷한 감속 구간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몸이 하나의 통나무처럼 같이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채찍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낮은 스윙입니다. 또 두 아마추어 모두 클럽이 너무 일찍 최고 속도에 도달했다가 임팩트 직전에 오히려 감속한 거 다들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네, 흔히 말하는 캐스팅이에요. 비효율적인 시퀀스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자, 이 복잡한 것 같은 원리를 골프 스윙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로리 맥길로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리 맥길로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체구는 우리랑 비슷한데 비거리가 어마어마하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 작은 체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가 나오는 걸까요? 스윙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봐볼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운 스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하체, 즉 골반은 이미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체와 어깨는 아직 백스윙 탑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상체와 하체가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엄청나게 꼬여있죠. 이 엄청난 엑스팩터가 바로 골반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몸통으로 넘겨주기 위한 동작이자 오늘 배운 채찍 효과를 극대화해서 작은 체구로도 괴물 같은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 엑스팩터가 뭔지 또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 스윙크루가 이미 다 만들어놨다고요.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둘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스윙크루 양반, 로리는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몸을 그렇게 순서대로 따로 움직이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마추어에게 이걸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아닐까요? 그 마음 100% 이해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이 어떻게 이 순서를 연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텝 드릴입니다. 에이, 그냥 발만 뗐다 붙이는 간단한 동작인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천만에요. 이 스텝 드릴은 그냥 동네 연습장에서 만들어진 근본 없는 연습법이 절대 아니에요. 골프의 전설이자 현대 스윙 이론의 기초를 세운 벤 호건 아시죠? 벤 호건이 일생 동안 완벽한 스윙을 탐구했고 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하체에서 시작되는 다운스윙이었어요. 이 스텝 드릴이 벤 호건이 말한 지면에서부터 힘을 끌어모으며 하체 리드 감각을 우리 같은 아마추어 골퍼가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연습법입니다.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골프 과학의 정점, 세계 최고 선수들을 분석하는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인스티튜트에서도 이 스텝 드릴을 핵심 드릴로 꼽습니다. TPI는 이 드릴이 지면의 힘을 이용해 하체 회전을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훈련법이라고 설명했어요. 보셨죠? 스텝 드릴은 과거 전설부터 현대 과학까지 모두가 그 효과를 인정한 근본 중의 근본 연습법이에요. 그럼 이 스텝 드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평소보다 좁게 어드레스를 서세요. 이때 백스윙을 하기 직전 오른발을 먼저 한 발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으로 이어지기 전에 왼발을 타겟 방향 쪽으로 한번 밟아주는 거죠. 어때요? 왼발을 땅에 딛는 동작 때문에 팔에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하체가 먼저 리드하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연습은 다운스윙의 시작이 팔이 아니라 지면을 박차는 하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감각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스텝 드릴을 꾸준히 연습해서 프로와 같은 효율적인 스윙의 순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논문에서 아마추어가 가장 흔히 하는 문제가 뭐라 했죠? 네, 캐스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손목 힘을 억지로 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캐스팅의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백스윙 탑에서부터 모든 힘을 공을 향해 한 방향으로만 쏟아부으려는 히팅 충동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7번 비거리 170야드는 우스워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캐스팅, 즉 손목 풀림은 다운스윙 때 오른팔과 오른손이 너무 빨리 주도권을 잡고 클럽을 앞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생겨요. 왼쪽 몸과 팔이 길을 터주지 않았는데 오른손이 성급하게 공을 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히팅 충동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고무줄 상상해 보시겠어요? 고무줄을 늘리려면 한쪽을 강하게 고정하고 다른 쪽을 당겨야겠죠. 근데 한쪽을 잡지 않고 다른 한쪽만 앞으로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장력이 없으니 힘없는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고 손목 각도는 허무하게 풀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손목 각도를 임팩트까지 유지하는 레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억지로 손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왼팔이 오른팔의 돌진을 막아서는 반대 힘을 만들어야 해요. 다시 고무줄 상상해 보겠어요. 한쪽을 꽉 잡고 버티는 힘이 강할수록 반대쪽을 더 팽팽하게 당길 수 있겠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왼쪽 몸과 팔은 타겟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죠. 이게 브레이크를 걸며 버텨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쪽 몸과 팔은 그 버티는 힘에 저항하면서 따라 내려오겠죠. 그 덕분에 몸 꼬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 직전 이 응축된 에너지가 풀리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클럽이 튀어나가는 거죠. 즉 캐스팅은 반대 힘이 없는 스윙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연습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얼라이먼트 스틱이 필요해요.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양손에 스틱을 하나씩 잡고 어드레스를 하세요. 백스윙 후 다운스윙 때 이 움직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캐스팅 방지턱 역할을 하는 왼손 스틱은 뒤쪽으로 과감하게 회전시킨다. 두 번째는 레깅을 위한 오른손 스틱은 타겟 우측으로 강하게 밀어준다. 이거예요. 이 드릴이 왜 캐스팅을 막아줄까요? 첫 번째는 왼손이 만드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익히기 때문이에요. 왼손이 등 뒤로 회전하려 하죠. 이 힘이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오른손을 막아주는 거죠. 억지로 손목각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왼팔의 움직임이 캐스팅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오른손이 기다렸다가 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먼저 왼팔이 길을 터주며 공간을 만들었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른팔이 급하게 던지지 않아요. 꼬인 에너지를 품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만 폭발적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이게 일찍 힘이 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 드릴을 통해 팽팽한 텐션을 느껴보세요. 반대의 힘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들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들처럼 손목각을 깊게 끌고 들어오는 레깅의 시작입니다. 한번 실제 얼라이먼트 스틱을 잡고 해보세요. 그럼 진짜 감각이 느껴집니다. 꼭꼭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아마추어가 7번 아이언 150m를 넘기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뭐였죠? 네, 첫 번째는 스윙 시퀀스에 맞춰 스윙해야 한다. 그건 골반, 몸통, 팔, 클럽 이 순서였죠. 두 번째는 캐스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왼손이 등 뒤로 가면서 오른손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번 영상 진짜 괜찮아요. 대부분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죠. 오늘 배운 이 연습 2개를 꼭 집이나 연습장에서 몇 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손목각이 그대로 내려와서 눌러치는 아이언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들이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